안녕하십니까. 일자리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선우 고용서비스 상담실장 장혜숙입니다. 오늘의 잡코칭 주제는 침묵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장 상사와 단둘이 있을 때, 졸업 후 처음으로 만난 초등학교 동기 동창, 미팅 직전의 서먹한 분위기, 몇 시간을 둘이서 함께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서먹한 직장 동료. 참으로 난감한 침묵의 시간들이죠. 침묵은 어떤 사람이 주어진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심사숙고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침묵은 어떤 사람이 긴장되거나 말하기 두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의, 반대, 좌절 혹은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침묵이 직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침묵은 근로자들이 불만감을 표시하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수다스러운 사람의 침묵은 현재 기분이 언짢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어떤 직원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침묵을 통해 무시하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다수의 의견에 어쩔 수 없는 동의로 정의되는 집단 사고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론 형성의 사회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독일의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이 제시한 커뮤니케이션 효과 이론 중에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 이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선형의 바깥쪽에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나선형의 안쪽에 소수의 의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선형이 휘돌아가면서 점점 안쪽으로 잠식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은 점점 더 작아진다는 이론입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강효과 이론의 하나로 이 학설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적으로 우세하고 지배적인 여론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일치되지 않을 경우 다수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침묵을 지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의 의견이 설사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매스미디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다를 때 더욱 침묵한다고 합니다. 스티븐 로빈스는 그의 저서 사람 경영에서 침묵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화 중 침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대화 중 전달되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과 같다. 의사소통 스킬이 영민한 사람들은 대화 중 중지하고 쉬는 부분, 상대방이 말하다 꺼리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인다. 대화 중 잠시 중지하고 쉬는 것은 교차로에서 반짝이는 노란불과 같다. 즉,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대방이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해당 이슈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프레임할지 결정하는 중일 수도 있다. 혹은 상대방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종종 의사소통 시 진정한 메시지는 침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독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코르넬리아 토프는 저서 침묵이라는 무기에서 말의 양을 조절하여 침묵을 효과적인 설득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하고 말을 아끼는 이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침묵할 줄 안다면 인격의 성장과 정신적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침묵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면 역설적이게도 더 세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단어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실습니다. 협상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이런 충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할 말이 적은 겁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상대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포커판과 같습니다. 자꾸 떠들어대다 보면 자기 패만 들키게 되지요. 코넬리아 토프는 또 우리가 점점 침묵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그대로 관종, 즉 관심종자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엄마의 관심을 끌려는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끊임없이 말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지만 사실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주의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난감한 침묵의 상황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과 조금의 침묵도 불편해하며 습관처럼 말을 장황하게 늘여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침묵은 더욱 품격을 바랍니다. 대화할 때마다 자랑질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 매번 상대방을 지적하며 가르치려 드는 사람,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라는 것을. 욕망이 강할수록, 시간이 촉박할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말의 양을 조절하여 말과 침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침묵의 가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인구직에서도 잘 적용하여 원활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분 좋은 구인구직의 주식회사 선후 고용 서비스 장혜숙이었습니다.